안녕하십니까. 초단편 소설 작가 김동식입니다. 이번 5강은 좀 더 깊이 소재 찾기에 대한 방법과 주의점 등을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의 평범한 무언가를 특별한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제가 이제 착상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5강에서 들어갈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약간 일종의 상상력 훈련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 강연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학생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상상력, 창의력, 이런 교육을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작가님은 그런 상상들을 어떻게, 아니면 상상력을 타고나셨나요?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재 어떻게 찾으시나요? 이 질문이 정말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 타고났을까?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타고났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잔머리 정도를 타고난 것 같은데, 상상력 훈련이 체계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쉽게 그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상상력을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능력을 저희가 상상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상상력을 발휘했다 생각해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생각이면 이 상상은 상상력이란 평가를 못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남들의 생각을 많이 알아야 되죠. 아는 만큼 피할 수가 있잖아요. 상상력은 사실은 피하기 승부예요. 피하기. 내가 얼만큼 많은 생각들을, 세상에 퍼진 생각들을 알고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피해낼 수 있는가, 이 승부인데, 저는 일단 재능처럼 타고난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퍼져 있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거든요. 내성적이라서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가면 항상 뭔가를 봤죠. 콘텐츠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기본적으로 세상에 퍼진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퍼진 생각, 이런 생각, 이런 신선함, 이런 발상, 이런 착상들이 있네 하고 많은 걸 받아들이다 보면은 평범한 것을 봐도 상상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뭔가 그런 콘텐츠를 보는 것은 되게 제가 추천드리는, 소재를 찾을 때 나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보다 평소에 그냥 재밌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동시에 소재도 찾고,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상상력의 훈련이 될 수 있는 소재 찾는 방법을 크게 이제 한 2가지 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속의 평범한 어떤 행위나 현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재 찾기 방법이 있어요. 내가 냉장고 문을 여는 평범한 행동, 아니면 여러분이 하루를 관찰했을 때 신발끈을 묶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바뀌고 있는 현상이나, 아니면 처마에 비가 부딪히고 있는 현상이나, 내가 식탁에 음식을, 그릇을 내려놓고 있는 행위나, 아니면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행위나, 그러니까 일상 속의 모든 행위와 현상에서부터 시작점을 갖고 발상을 해보는 거죠.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특별한 무언가로. 근데 사실 이 방식은 그냥 밋밋한 일상 그 자체를 이제 바꿔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좀 비현실적인 상상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것이 예전에는 조금 너무 망상으로 치부되긴 했었지만,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비현실적인 소재가 굉장히 이제 메이저한 장르로 올라왔어요.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장르적 상상력 하면 좀 비주류로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장르적 상상력이 주류가 되었어요. 다양한 OTT 플랫폼 컨텐츠들도 그렇고, 초능력자, 시간여행, 좀비,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글 쓰시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고, 저도 사실은 그런 식의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꼭 반드시
비주류, 판타지,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현실의 틀 안에서 글을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추리 소설이나 뭐 그런 장르. 이런 현실의 틀 안에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아까는 일상 속의 현상이나 행위 자체에서 시작하시라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좀 더 발전된 상상력 훈련,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재 찾기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 속의 어떤 상황이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사건이 아주 최소한의 사건이 있는 뭐 빌려준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의심이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막 달려갔는데 몇 초 차이로 버스가 그냥 매정하게 출발해버린 상황이나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하나의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는 펼쳐진 것에서부터 착상을 시작하는 방법이죠. 이 펼쳐진 상황을 그대로 결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사실 의외성을 줘서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무언가로 바꿔봐야겠죠. 근데 이건 굳이 이제 판타지가 아니어도 돼요.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보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래는 한 달 뒤에 꼭 갚을게. 근데 안 주고 있는, 못 받고 있는 상황.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이제 겪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무언가로 바꾼다면 정반대라면 오히려 저는 돈을 받지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한번 궁금하게 만들어 본 거죠. 돈을 빌려갔던 그 친구가 사실은 숨겨진 할아버지가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실 엄청난 기업의 회장님이신 거예요. 이 회장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거죠. 제가 이거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그 친구, 그 숨겨진 손자를 후계자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 친구에게 자네가 빚 독촉을 하지 말고 그럼 두 번째 약속한 그 기한 안에 이 친구가 갚는지 내가 이걸 테스트 삼아서 지켜보고 싶다. 자네는 너무 억지로 받으려고 하거나 빚 독촉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기다려봐야 한번 갚는지 그 인성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하면서 제가 왜 그래야죠 했더니 그 회장님이 만약 자네가 빌려준 돈 100만 원이지 100배로 주겠다. 시간 안에 자네가 돈을 못 받는다면 100배, 1억 주겠다. 이렇게 부탁한다는 발상. 그럼 주인공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을 받으려고 난리 났던. 되게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뭐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질 여러 가지 여지가 생기겠죠. 아까 제가 버스를 타기 위해 열심히 뛰어갔지만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상황. 이것도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특별한 무언가로 이제 바꿔본다면 칼같이 떠나는 버스를 보고 너무 매정하다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버스 기사가 주인공의 전남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전남친이었던 거고 막 뛰어오고 있는데 버스 기사는 이제 사실은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봤더니 나의 전 여친에서 자기도 모르게 출발해버리는 민망해진 상황이니까. 사실 근데 하필 또 주인공은 그 버스를 타야 했던 이유가 소개팅에 늦어서. 그래서 무조건 타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버스를 무조건 타야 했는데 놓치는 바람에 소개팅은 망하게 되고 얘가 나를 놓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주인공. 너 왜 그날 놓치게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로맨스물로 이어질 만한 그 약간 몽글몽글하게 이야기가 전기가 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이미 어느 정도의 사건이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신다면 내가 굳이 판타지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하다고 취향이 많이 갈리는 그런 글이 아니라 현실의 틀 안에서 착상을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써내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 행위보다는 어느 정도의 주어진 상황에서부터 바꾸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타지 2단계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서 훈련을 해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걸 몸에 배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그 유명한 말 아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소재다. 이 말을 공감하는 순간이 오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소재다. 당신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겠지. 근데 제가 이걸 체감하게 되는 게 사실 32년 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 제 눈에 어떤 뭐 기박힌 소재나 발상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소재를 어떻게 발상해보자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보던 것들을 평범하지 않게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소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2년 동안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평소에 내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게 다 소재다.
그러니까 정말 소재는 널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특별한 무언가로 이제 바꿔보는 나라는 이제 필터를 거쳐서 빛나게 만들어보는 이 방식으로 훈련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진다고 보는데 이게 점점 쌓인다는 느낌으로 좋아짐이 아니고 늘어난다는 느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한다 단계에서부터 좋아져요. 의식한다 단계에서부터. 솔직히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을 안 하세요, 모두. 소재 찾기를. 근데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뭘 보든 한번 의식해보는 습관, 이것만 생겨도 상상력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것을 해야지 하고 이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에서부터 가장 크게 발전하는 게 이 상상력 훈련의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에서 한 가지 팁.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정말 기막히고 멋진 걸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일이 돼요. 상상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 즐거운 작업이. 대단한 거에 기준을 두시기보다는 이상한 것에 기준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난 이상한 걸 만들어 볼 거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상한 거는 사실 체계는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막 던지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무리수, 이런 무리수를 던지겠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즐겁게 이 소재 찾기 방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소재 찾기라는 이 활동이 정말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민감한 소재는 그러니까 정말 민감한 소재를 다루시는 건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글 쓸 때 성역이 어디 있어? 내가 글쓰기를 하는데 성역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나 아니면 뭐 성적으로 민감한 소재나 이런 소재들을 내가 굳이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초단표 소설은 짧아요, 분량이. 내가 민감한 소재를 썼을 때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그런 이치나 이런 것을 설명할, 그러니까 이해시킬 그런 페이지 분량이 모자라요, 지면이. 지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감한 소재를 딱 쓰고 독자분들도 이거는 소설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야.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예 안 쓰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근데 만약 꼭 내가 쓰고 싶다. 이 소재에 대해서 난 메시지 할 말이 있고 쓰고 싶은 소재가 있다면은 그때는 정말 어떤 작가의 사상이나 생각이 치우쳐 있지 않고 굉장히 중립적인 관조하는 느낌으로 이 소재 자체, 현상 그 자체만 그냥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풍겨져야 독자분들도 그냥 이 작가는 소설적 사용으로 이걸 썼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조하는 느낌으로 나의 어떤 생각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건조하게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꼭 내가 쓰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소재를 찾았을 때 정말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재밌다 하고 막 쓰게 되는데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팩트 체크. 그러니까 어떤 내가 소재를 쓰기로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 들어가셨을 때 이게 사실인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검색만 좀 해보면 돼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저도 이걸 실수한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하셔서. 왜냐하면은 그분이 의심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심이었냐면 캐릭터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여우였거든요. 이게 약간 그러면 여우 같은 여자 하는 그 대명사를 약간 캐릭터에 그걸 주신 건가요? 그 의도하신 건가요? 라고 하신 거죠. 사실 저는 그 여우라고 지은 이유는 여자 배우에서 여우였거든요. 전형적인 여성 성인지 감수성을 약간 조금 고려하지 않으신 그런 작법이신 것 같아요 하고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캐릭터가 원래는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조연으로 밀려났습니다. 제 원고를 이제 검토해 주신 출판계 담당자분도 계셨고 또 실제로 댓글로도 여우는 여우 같은 여자라서 여우예요? 이런, 얘는 여우 같은 행동에서 여우예요? 이런 느낌. 여러분 이름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오해의 여지가 세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오해의 여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 있고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의하는 게 사실은 편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드리는 이런 말씀이고, 지금은 시대가 정말 좋아져서 검색으로 팩트체크 가능하고 정보 수집 가능하고 심지어는 어떤 위키 같은 이런 전문성 있는 페이지에는 직접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다닌 것처럼 정말 깊이 있는 소재 수집이 돼요. 이 정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색 능력을 정말 글 쓰실 때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도 검색어 팁도 있긴 한데 광고를 이제 피하시려면 뭐 뒤에 키키키, 덜덜덜, 유유유 이런 거 한번 붙여보시고 아니 검색어 내가 정말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은 이거 쌍따옴표라죠. 쌍따옴표와 검색어를 넣으면 반드시 이 단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럼 반드시 이 단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내가 관심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섞여요. 아니면 어떤 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다 도배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이픈 마이너스라고 하죠. 이 마이너스 표를 붙이고 그 이슈 단어를 넣고 추가적으로 넣고 검색을 하면은 그 이슈는 다 제거된 상태의 검색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 이런 자잘한 팁 정도를 드리면서 이제 소재 찾기 함께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번 5강에서 배워봤고 이 방법으로 즐겁게 소재 찾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2단계가 가장 즐거우니까 재밌게 하시고 초단표 소설 쓰는 3단계 중에 두 번째 살붙이기 단계에서 이 즐겁게 했던 소재 찾기를 어떤 식으로 엮어낼 것인지를 배워보겠습니다. 6강 살붙이기에서 배워요. 감사합니다.